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셨나요? 닥터 한스 TV. 네, 헬스케어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잘들 계셨나요, 오늘? 오늘 하루 비 오는 날이었나요? 네, 비도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키토산 식이섬유질, 식이섬유 키토산의 그 자연치유 원리 중에서 식이섬유질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스타트 막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봐주시고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 메커니즘 해석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단단한 건강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암 환자분께서 전화가 왔는데요. 유방암에서 이제 겨드랑이로 전이가 되어지고 뇌세포에도 전이가 되어진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으신 분이신데, 반신욕을 하면서 비타민 C를 섭취를 하니까 암세포의 크기가 줄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이제 제가 그 반신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번에 반신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막 붙잡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암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이게 판단이 가능해요. 그랬는데 확연하게 줄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떻게 먹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분의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으로부터도 또 전화가 왔어요. 용융 소금을 먹었고 비타민C를 먹었더니 발바닥 용천혈이 따뜻해지고 피부 속에서 막 뭔가 이렇게 몸 바깥으로 뭔가 빠져나오는 게 느껴지고 이렇게 나온대요. 나오는 게 보인대요. 근데 스님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몸이 되게 맑으니까 느낌이 굉장히 빠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뚫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데, 그거를 확인차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모세혈관을 순환시키는 기법을 쓰면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같이 이렇게 해 나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식이섬유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식이섬유질 공부를 좀 잘 하셔서 실제 생활에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치유센터를 운영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의 자연치유 메커니즘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일부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질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이섬유질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식이섬유질 중에서 이제 뭐 활성산소라든지 활성산소 발생되어진 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컨트롤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활성산소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치유센터나 또 뭐 피부샵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또 미용실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남들을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일들을 하시는 분한테 비타민C, 키토산, 소금, 용융소금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이 방법들을 써 먹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왜 유독 여기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또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메커니즘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현상들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맞다. 네, 뭐 진짜 이게 뭐 30%만 맞아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100% 수준에 가까이 지금 와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매출을 올리는데, 이런 데도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연치유사 라고 하는 상담사, 자연치유사, 자연치유 상담을 하는 기법, 상담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는 매일 밤마다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자. 그리고 저하고 디스커션을 하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서로 논의를 해보자.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서로 퍼주자. 그런 거를 해보자라는 거죠. 식이섬유질의 핵심은 뭐냐면 절식입니다. 근데 이게 강제 절식이에요. 강제 절식은 뭐냐면, 강제 절식의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먹이는 거를,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없고 먹여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데 먹여주는 양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게 강제적으로 절식을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강제로 절식을 시킬 수 없잖아요. 다 지 맘대로 여기저기 가서 막 먹어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 대신 다 붙잡아서 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식이섬유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 아이디어 여러분.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 대신 빼버리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내가 내 먹고 싶은 대로 막 이따만큼 먹었는데 이거 거의 다 빼버린다. 그러면 뭐 그거만큼 좋은 게 없지 않아요? 그게 엄청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콩나물, 배추, 미역, 다시마 이것만 먹으면 그냥 들어왔다가 거의 다 나가요. 배는 무지 불러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콩나물, 배추, 무, 오이, 당근, 미역, 다시마, 또 뭐 있을까? 뭐 풀뿌리 요런 것만 드시고 사세요. 그러면 뭐 강제 절식, 완전 절식, 아주 대단한,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생채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죠, 그죠? 근데 뭐 생채식만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보기도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또 영양적으로는 완전 결핍입니다, 그게. 저는 영양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가지 종류로 그냥, 완전 종류를 뭐 수십 가지 종류에다가 양을 많이 해서 먹으면은 영양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양이 그렇게 또 많지 않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내 장에서 견뎌내기가 또 어렵다.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량 뺏기 먹을 수가 없고, 적당량이다 보니까 칼로리가 부족해요, 다. 내가 움직이는 양에 비해서 칼로리가 부족해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을 만큼 좀 먹되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빼내자, 이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빼내보자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절식을 하면은, 네, 절식, 즉 먹은 양을 많이 빼내면은 장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음식 섭취량에 따른 지의 생존 곡선, 즉 장수하느냐 빨리 죽느냐, 이것을 실험을 한 데이터인데요. 많이 먹은 지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먼스니까는 2년 2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죽는다 이 얘기예요. 예. 24개월. 그런데 절식을 적게 먹은 지의 경우에는 쭉 가가지고 약 한 40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산다 이거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생존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절식을 시켰더니 그렇더라. 뭐 양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뭐 많이 먹은지 적게 먹은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절식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노화 관련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다. 수명이 연장되고 노화가 천천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이러냐라는 거죠. 이게 먹는 것과 수명하고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먹게 되면 먹은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요. 자, 이게 세포예요. 이런 세포가 뭐 100만 개 뭐 이 정도씩 붙어서 여러분들 몸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100만 개. 네. 100만 개? 100조개라 그랬나? 100조개. 미안, sorry, I am sorry. very very sorry. 네. 세포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세포 속에 제일 안에 이제 핵이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DNA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여기서는 뭐, 미토콘드리아와 우리 영양소와 산소와 전자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근데 크게 뭐 좀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고, 일단은 미토콘드리아, 요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동맥을 통해서 가서 모세혈관, 동맥 모세혈관에서 빠져나간 영양 성분이 체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이 세포에까지 가는 거죠. 가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포도당, 아미노산, 미네랄류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가야 되는 것이고, 전자가 가야 되는 것이고, 비타민도 가야 되는 것이고, 지방도 여기까지 오는 거죠. 지방산, 오메가3 이런 거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포도당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포도당이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잘 보시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만 생긴 놈은 이제 이렇게 지금 생겨 있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전자 현미경 사진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세포막을 통해서 또 포도당이 안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얘가 어떤 놈이냐? ATP를 만들어내고, ATP 에너지죠. 우리 에너지. 예.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인이 하나 붙으면서 떨어지면서 인 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이 그래서 필요해요. 인. 뭐 인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호기성 호흡을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산소를 쓴다라는 겁니다. 산소가 소모되어진다라는 거고, 외막, 요 외막 있잖아요. 요 막, 요 외막이라고 여기 써놨죠. 요 외막은 10kDalton 정도의 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 10kDalton 정도를 어느 정도 숫자로 계산하시면 되느냐 하면 한 10,00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분자량으로 계산했을 때 10,000 정도. 그러니까는 염화 나트륨 할 때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에요. 23. 우리 포도당이 분자량이 180입니다. 180.
네. 180짜리 예, 만 정도 되려면은 180짜리 500개? 500개? 180짜리 500개, 250, 그죠? 180짜리 500개? 50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네, 그냥 200으로 분 잡으면은 이게 50개 되면 되네요. 50개. 포도당 50개 정도가 붙은 정도의 사이즈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1100배, 10kg 달톤. 이러면 이제 이게 지금 10,000달톤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 사이즈의 분자가 이 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ATP 합성을 하고 특정 분자 이온을 수송하는 단백질도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안에서 이제 뭐 수송시키고 안으로도 집어넣고 또 바깥으로도 밀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고, 효소도 존재하고 DNA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성분들을 이 안에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얘의 주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자, 여기서 에너지라 하면 열을 내는 것도 쓰이는 거고,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도 쓰이는 거고, 이걸 움직이는데도 쓰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이러면 여기 지금 포도당 소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당이 사라진다, 포도당이 사라진다 이러면서, 자, 포도당이 사라진다, 혈당이 내려간다, 혈당이 내려간다. 이 운동을 하면은 혈당이 내려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혈당 내려가게. 예, 이 어깨 근육이 여기 되게 많아요. 이거 움직이면서 지금 혈당이 소모되는 겁니다. 산소도 물론 소모되는 거죠. 그리고 활성산소도 좀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먹은 양이 적어지면 여기서 산소를 소모를 하는데 산소 소모량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포도당이 있으면 많으면 산소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구연산 회로라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산소를 써가지고 피루빅 애시드 이런 거를 분해를 한 뒤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다시 이산화탄소 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 체액에 녹아 있다가 녹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정맥 모세혈관으로 빨려서 다시 들어가요. 그 정맥 모세혈관에 가서 정맥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폐로 가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내가 먹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돼서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건데, 요때 여기 요 미토콘드리아 요 바깥은 세포 속이죠. 세포 속에서 또 세포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이런 물질들이.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나온 놈이 다시 정맥 모세혈관을 들어가야 되죠. 요거 정맥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이때 몸속에 미네랄 성분이 제대로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 미네랄 성분이 여러분들 다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안 부족해요. 저는 무지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 한번 꼭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의 염도를 한번 꼭 찍어 보세요. 전부 다 낮아요. 지금 제가 이 통하고 있는 사람들 찍어 보면 전부 다 낮아요. 네. 자, 그래서 다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이산화탄소로 바뀌는데,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데도 염 농도가 필요해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 염 농도가 없으면 이게 들어가는데도 물질 수송이 안 돼요. 칼륨, 나트륨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복잡한 거 좀 빼고 하여튼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가 작동을 잘 안 하면. 들어가서 또 이 안에 세포 안에 들어가서도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에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물질 수송하는데 그런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빼고 뭐 능동 수송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수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삼투압에 의해서도 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들어간 놈이 다시 여기 나왔다가 여기 나온 놈이 또 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정맥모세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요 바깥에도 염도가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염도가 여러분들 되게 부족한 상태가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스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스님도 소금을 오늘 막 왕창 많이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몸이 막 갑자기 막 돌아가고 발바닥 용천혈에서 따뜻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대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서 잘 빠져나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또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긴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뭐가 좀 부족하고 잘못되고 이러면 대사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대사. 네. 자, 포도당 분해를 하는 데는 그래서 산소가 꼭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여기 글라이콜라이시스, 이게 뭐냐면은 포도당 분해,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루코스가 네, 프락토즈 16비스포스페이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피루베이트, 피루빅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바뀐 뒤에 산소가 있으면 에어로빅 옥시데이션에서는 네, 사이트릭 사이클, 구연산 회로죠. 이게 구연산 회로에서 CO2가 요렇게 O2 여기 있죠. 산소를 6분자의 산소를 포도당 한 분자에 대해서 6개의 산소를 사용해서 30 ATP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다. 그리고 물 6분자가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수분이 생성돼요. 포도당 한 개를 먹으면 수분이 6분자가 만들어져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6분자가 만들어져 나오고 ATP 30개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에너지하면 어차피 힘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축적되고 뭐 그런 거는 일단은 없어요. 근데 물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여기 계속 쌓이면 안 되는 거죠. 저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하품을 한다고 그러죠. 하품.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또 몸 안에 깍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서 이제 피로도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 산소의 유입, 그 다음에 이용 이런 것도 관여가 되어지는 것이고, 저 이산화탄소가 저는 비타민C를 처음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헛배가 불러오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가 이 위장에 들어와 가지고 헛배가 불러진다라고 이렇게 저 혼자 상상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 위가 헛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대사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징조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장에 흡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 있던 위장의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축하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이제 아까 제가 절식을 하면 장수하는 이유가 결국은 포도당이 많이 있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당을 없애야 되고, 이 포도당을 없애려면 산소가 와야 되니까는. 그래서 포도당 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지방 그러면은 진짜 그냥 혐오식품이잖아요. 내 요번에 거제도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오리를 백숙을 한 마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주려고 그거를 김치냉장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는 그 위에 기름이 쫙 굳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고 물어요. 이 기름을 떠낼까 먹을래?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할게? 한번 써보세요. 떠내라. 먹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떠내라 먹자. 아무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지방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지금도 혐오식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혐오식품.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 포도당이 혐오식품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다들 포도당 줄이려고 난리잖아요. 당분 줄이려고 난리잖아요. 탄수화물 줄이려고 난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포도당이 많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절식을 시키면 포도당 양이 줄기 때문에 활성산소 발생량이 덜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수가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죠. 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또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 DNA에 높은 돌연 변이가 있다.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가 돌연 변이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DNA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고 미토콘드리아에 이렇게 되면은 기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막 물질도 수송시키고 그런 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TP 생산이 감소되어진다. ATP 생산이 감소되어진다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어가고, 에너지 생산이 줄어드니까는 체온이 떨어지고 손발 차가움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체온이 내려가 버리면 생체 내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당도 오고 혈압도 오고 뭐 이것도 한 개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어져서 얘가 피 속으로, 혈관 속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적혈구를 막 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적혈구가 엉겨붙고, 그래서 포도당 소모가 덜 일어나니까는 당뇨가 만들어지고, 또 혈관이 막히니까 혈압이 걸리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활성산소 한 개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질병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누가 하느냐? 항산화제가 한다. 그래서 뭐 비타민 A, D, EK도 먹고 항산화제 글루타치온도 먹고 비타민 B군도 되게 좋고 비타민 C도 좋고 색깔 있는 음식 있잖아요. 포도주, 당근, 토마토,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얘네들도 다 항산화가 돼요. 카테킨류 뭐 이런 거 많아요. 네. 항산화를, 전자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왜 자꾸 제가 비타민 C를 자꾸 먹으라고 그러냐면, 다 비슷한 놈인데 비타민 C가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산화도의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 포도당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당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다 보니까는 암세포한테도 얘한테 거짓말을 칠 수가 있어요. 암세포한테. 야, 비타민 C가 이제 싹 가가지고, 야, 내가 포도당이야, 먹어. 그러면서 비타민 C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암세포한테. 그래서 비타민 C가 폭파돼서 비타민 C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암세포 안으로 비타민 C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암세포가 폭파된다. 산화되어진다. 분해되어진다. 결합 조직이 괴사가 된다. 세포가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부서지면은 얘가 다시 녹아서 나와가지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든지,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돼갖고 빠져나가든지, 땀으로 빠지든지 빠져요. 이렇게 해서 빼내야 되는 거죠.
이런 세포들을, 내 몸의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빼내야 되는 거죠. 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덜 발생되게 하려면 일단 포도당 양을 줄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활성산소가 또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달라붙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활성산소가 이제 혈관으로 다시 나왔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놈이 체액을 타고 와서 혈관, 정맥 모세 혈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혈관을 돌게 되면 얘가 돌아 가지고 이 혈관 벽을 상처를 내요.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막 찢어놔요. 그러면 거기를 때우기 위해서 누가 가냐면 콜레스테롤이 가서 거기에 때워요. 네, 타이어 빵꾸 때우듯이 때워요. 때우면 콜레스테롤이 거기 달라붙죠. 근데 콜레스테롤의 특성이 한쪽 분자는 기름 지용석이고 한쪽 분자는 수용이에요. 물하고 친한 분자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분자가. 그러니까 이쪽에 기름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기름에 내 몸속에 있는 이상한 기름들이 여기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상한 기름들이 여기 가서 달라. 그래서 차곡차곡 계속 기름을 계속 땡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혈관벽은 수용성 물질로 코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파린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가 코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걔가 물 분자하고 친한 설페이트기라고 황산기가 나와가지고 이 혈관벽을 이렇게 혈관 코팅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산 분자는 물하고 친해요. 이 분자가 긴 고분자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혈관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가 물하고 친하다 보니까는 기름은 여기 와서 못 붙어요. 얘가 수용이고 이쪽 기름은 원래 기름하고 물하고 상극이니까는 안 붙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분자는 지방, 기름, 요런 성분이 들어있다 그랬죠. 걔가 이쪽으로 이제 이 한쪽 끝이 물하고 친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와서 붙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때워요. 혈관을 일단 때워요. 그러고 이제 꽂혀놨는데 계속 상처가 나면 계속 걔네들이 갖다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쌓이다가 나중에 달라붙는데,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 막을 쳐가지고 있고, 나중에 심장 혈관 조형술로 찍어보면 원래 혈관 굵기가 이만하던 게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렇게 좁아져 있죠. 이게 이제 벽에 그런 게 달라붙은 건데,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게 끼어가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붙게 해야 되죠. 안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여기 혈관벽에 달라붙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지방 먹지 마라 막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콜레스테롤도 내 몸에 필요해서 여기 혈관벽을 때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혹시나 많이 있으면, 혈액 중에 많이 있으면 이런 걸 때워야 될 때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다라는 거죠. 일하러 나온 거예요. 누가? 내 몸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데, 혈관벽을 때우러 나온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써야 되니까. 내 몸이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혈관벽을 안 때우게 되잖아요. 콜레스테롤을 약을 먹어가지고 걔를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 못 때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너덜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건데, 뭐 또 복잡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요런 이야기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혈관벽에 얘네들이 달라붙은 이유가 바로 가장 크게 작용한 놈이 활성산소다라는 거고, 활성산소는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양을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혈관벽이 저렇게 막 막혀 있으면 결국 고혈압이 생긴다. 고혈압의 원인도 이런 포도당으로부터 출발한 활성산소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면 머리가 무겁고 기가 울리고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부어오르고, 예.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충혈이 있고 코피가 잘 나고 어깨가 쑤신다. 예, 어깨가 쑤신다. 자, 여기서 숨이 차고 두근거린다. 여러분들 중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조금만 움직여도 나는, 예, 가슴이 뛴다, 맥박이 올라간다, 숨이 차다, 이런 분들 있죠. 다 지금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많이 움직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갈 때도 덜 힘들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덜 힘들고 덜 가슴이 뛰고 그러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데, 가슴이 많이 뛴다 그러면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이 답답해지는 사람들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 좋은 상태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놈의 운동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반신욕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운동하면 훨씬 좋죠. 예, 안 하니까 반신욕이에요. 누워서라도 있으라, 물속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것도 아까우니까는 나와가지고 산후조리라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신욕하고 나오면 산후조리 해야 돼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열을 이따만큼 올려놨는데 그걸 또 나와서 선풍기 바람에 시원하다 이러시면 많이 되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열은 올라간 거는 강제로 내리면 바보예요. 바보. 네. 자, 이렇게 숨이 헐떡거려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혈관, 모세혈관은 얼마나 더 많이 막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놈의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 누가? 포도당 이놈 때문에. 네, 내가 먹은 것들 때문에 많이 먹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게?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생명의 기본은 소화기관이다. 제가 이 일을 소화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소화가 안 되면 엄청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 판단을 생각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는 완전 몸이 작살 난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소화가 안 된 물질이 그냥 100% 다 빠져나가 버리면 괜찮은데, 소화가 안 된 물질이 혈관으로 흡수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소화가 안 된 물질이 혈관으로 흡수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건데, 야, 오늘 파워포인트 30장 밖에 준비 안 했는데 이야기를 늘어뜨려서 하니까는 막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생명 기본 소화기관인데, 자, 보시자고요. 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들 보시면 탄수화물 들어가요.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산소, 물, 전자, 산 속의 공기, 전자는 산 속의 공기에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집안에는 전자가 제로예요.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제로예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안 넣고 있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류 중에 분해가 되는 전분이 있는가 하면 분해되지가 않는 식이섬유질이 있는데, 식이섬유질 정말 조금 먹고 있어요. 네, 물론 나는 많이 먹고 있는데, 많이 드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적게 먹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 정말 필요한 미네랄은 나트륨하고 염소, 염화나트륨, 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는 소금 너무 적게 먹고 있어요. 예. 이거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앞으로 칼로리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금 계산이 더 중요해요. 내가 소금을 몇 그램 먹고 있는가라는 거, 이거 정말 따져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고, 인터넷에서 소금 먹어라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다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내가 나한테 필요한 양의 소금을 먹고 있는가 그람수를 계산을 좀 해보시라니. 한번 얼마 몇 그램을 먹고 계시는지 네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이 먹었는지 덜 먹었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뭐냐면 소변의 염도계를 찍어보고 0.9% 정도 나오면 그냥 정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낮다는 거죠. 한번 찍어 보시려니까요. 대부분이 다 낮아요. 다 낮아. 높은 사람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정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끌어 넘쳐요. 네. 자, 소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산소 부족해요. 여러분 산소 충분하게 못 가요. 몸이 별로 좋지 않아 갖고 산소가 못 가요. 그리고 물을 또 너무 적게 먹고 있어요. 제발 물 좀 드세요. 아니 이렇게 세고 센 걸 안 먹어서 문제라니까요. 지천에 널린 게 식이섬유질이고 지천에 널린 게 소금이고 지천에 널린 게 산소고 물인데 너무 많으니까는 이게 없는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양제 다 일단 X 이거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딴 영양제 백날 먹으면 뭐예요? 몸에서 돌리지를 못하고 세포대사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전자. 산에 가면 세고 셌어요. 여러분 집안에 제로. 산에 가면은 세고 셌어요. 이렇게 세고 센 것을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병을 낫게 나를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혈압이 안 떨어지고 당이 안 떨어지고 암이 낫지 않는 거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뭐? 세고 센 거를 안 먹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세고 센 거 있는 거부터 많이 먹어라 이거죠. 물, 소금, 식이섬유질, 그 다음에 또 뭐야? 산속에 공기. 좀 지나면 몰라요. 산속 공기 싸다가 팔지 몰라요. 한 봉지에 1,000원 이래가지고. 흥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서 먹은 것들 중에 빠져나오는 놈은 식이섬유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놈은 식이섬유질만 변으로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먹고 있는 것 중에 전부 다 흡수 잘 돼야 된다. 100% 흡수된다. 흡수되어져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유일하게 식이섬유질은 흡수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흡수 안 되어져야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여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식이섬유질은 왜 있겠어요? 필요하니까는 들어와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필요하니까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얘를 천대시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천대하면 안 된다. 가장 귀중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 소금, 산소 진짜 중요하잖아요. 물 진짜 중요하잖아요. 식이섬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만큼이나.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이산화탄소가 돼서 내가 먹었던 거 이산화탄소가 돼서 나오고 변이 돼 갖고 똥이 돼 갖고 나오고 소변이 돼 갖고 나오고 땀으로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먹은 거 가지고 내 몸 세포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체온을 따뜻하게 해줘요. 머리카락을 만들어줘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게 해서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머리카락을 통해서 빼내요. 각질을 만들어서 빼내요. 손톱을 만들어서 빼내요. 이렇게 빼내는 데 쓰이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데 식이섬유질도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변으로 빠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도 나야 되고 땀도 나야 돼요. 눈물 안 나고 땀 안 나는 사람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땀 안 나는 사람, 나는 땀 나는 거 싫어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난 뭐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 눈, 내 몸 주위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거 많이 먹어라 이거죠. 식이섬유, 소금, 물, 산소, 그 다음에 산속의 공기, 산속 공기 많이 숨 쉬어라라는 거죠. 전자. 네. 자, 생명의 기본은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드셔라.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여기 보면은 뭐, 야,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식이섬유질, 콩나물 입으로 들어갔다 변으로 나가잖아요. 수박씨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가, 모든 씨앗 입으로 들어갔다 변으로 나가잖아요. 쭉쭉쭉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면서 붙잡고 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질의 종류도 사실 많아요. 불용성이 있고 용해성이 있는데, 즉 녹는 게 있고 녹지 않는 게 있는데, 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녹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은 셀룰로스, 이게 뭐냐면 콩나물에 들어있는 거, 예, 면에 들어있는 거, 이게 다 이런 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카, 우리 쏘고, 네, 이게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타 등등 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해성은 식물계도 있고 미생물계도 있고 뭐 천연 고분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알긴산이라고 있어요. 한천 이런 것도 섬유질이에요. 예. 이 알긴산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미역, 다시마 이런 데 그 콧물처럼 찐득찐득 하얗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알긴산입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잖아요. 예. 자, 천연 고분자 중에 이제 키토산이 유일하게도 또 이렇게 용해성 플러스 차지를 띠는 섬유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식이섬유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배추, 콩나물, 미역, 다시마를 안 먹다 보니까 이거 한 알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래요. 발암성 물질을 배출시켜 주어요. 대장암을 예방을 해줘요. 그리고 영양 성분을 소화 흡수되는데, 흡수하는데 흡착 배설을 시켜주는 거죠. 영양 성분도 좀 빼내 주어요. 포도당도 붙잡고 빼고요. 예. 아미노산도 붙잡고 뺄 수 있고요. 농약도 붙잡고 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포만감을 유지를 시켜주고, 비만인 사람들한테 과식을 하더라도 덜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혈당, 혈압 이런 게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유는 활성산소가 덜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양분이 소화된 것을 흡수되도록 안 되도록, 흡수가 안 되도록 제어를 해준다. 조절을 해준다.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들어가게 해주고 나머지를 붙잡고 빼내준다라는 겁니다. 영양 성분을 붙잡고 빼내준다. 영양 성분도 빼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소화되지 않은 미분해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이런 거를 빼내준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식이섬유질은 활성산소를 저감을 시키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먹은 음식물, 특히 포도당 이런 거를 덜 흡수되게 만들고 빼내준다. 그래서 그 칼로리 양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포만감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과식하는 것도 또 줄여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식이 되고 혈중에 흡수되어지는 영양 성분의 양을 줄여준다. 특히 미분해 산물을 흡착 배설한다. 이 미분해 산물이라고 하는 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소비해야 되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량이 줄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절식을 하면 장수가 가능해진다.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자동 절식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영양 성분 흡수되어지는 양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수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미분해 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종류,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비만, 당뇨, 간장, 피부염, 위장, 대장암, 전부 이런 것들의 미분해 산물로 일어난 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걸 줄여주는 게 식이섬유질이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잘 먹으면 어떤 효과를 발생하느냐? 방부제도 흡착 배설시켜 준다라는 거죠. 방부제 어디 있나요? 이런 음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안식향산 나트륨, 파라벤조 어쩌고 이런 거 있어요. 물론 파라벤조는 여기는 뭐 안 들어가겠지만은 화학 구조가 유사하게 생겼어요.
벤젠고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발암성 물질입니다. 근데 들어있어요. 네. 농약 살충제, 살충제 중에 우리 피브로닐, 이게 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이 분자예요. 우리 계란 살충제라고 했던 거. 이런 놈들 붙잡고 빼요. 식이섬유질은. 여기에 있는 이런 벤젠골이거든요. 얘가 이런 것들한테 붙잡혀갖고 빠져나갑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중금속도 붙잡고 빼요. 그 다음에 영양 불균형을 방지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굉장히 많이 먹는데 얘네들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얘네들을 빼내주니까 밸런스를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양 불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기능도 한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분들 뭐 먹고 있는 거 다 이런 거잖아요. 뭐 콩, 두부, 생선, 쌀,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데, 예. 섬유질을 적게 먹다 보니까는 마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돼 가지고 혈액으로 흡수되어지는 양을 조절을 해준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소화되어지지 않은 분해 산물을 바깥으로 빼내준다. 염증을 줄여준다. 신체의 청소부다. 그리고 식이섬유질은 장내 유효균들이 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또 변비를, 변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성의 한 50% 정도는 변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막아준다. 이렇게 해서 잘 빼내준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먹으면, 키토산을 먹으면 화장실에 잘 간다. 그런, 기능들이 있죠. 섬유질은 또 혈액을 맑게 해준다. 이 혈액의 청소, 활성산소가 덜 발생하게 하니까, 과식하게 되면 칼로리가 많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활성산소 발생하면 적혈구가 응집되고, 적혈구가 응집되면 피가 찐득찐득해진다. 그래서 혈액 사진을 살펴보면 이래요. 뭐 이거 또 제 사진 뭐 이렇게 계속 써먹는 겁니다만은, 이때가 36, 7 정도 됐을 때 같은데요. 학교에 있을 때인데, 이런 맑은 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산속에 가면 이런 맑은 피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저분한 피다. 이런 피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피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먹어라. 이거죠.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이런 식이섬유질.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자, 맨 첫 글자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20년 전에 만들었던 카피 문구입니다. 20년 전부터 전 이런 이야기를 떠들었단 말씀이죠. 이 광고에서. 7천만 원짜리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식이섬유질 많이 드시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키토산 식이섬유질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